자, 커말 2급 실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말 2급 실기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고요. 엑셀 보는 시험입니다. 스프레드시트라고 하죠. 엑셀을 사용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40분, 또 시험 문제는 기본 작업 1번, 2번, 3번, 분석 작업, 계산 작업 5문제, 다음 분석 작업 1번, 2번, 다음 기타 작업 1번, 2번,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을 하시면 합격입니다. 시험 시간이 40분이긴 한데 이게 틀리지만 않고 한 번에 하면은 시험 시간이 부족할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한 번에 하기만 하면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커말 1급하고는 다르게 커말 2급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영진닷컴 이기적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어차피 다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뭐 없는 대로 수업하시고, 아니다 나는 좀 연습을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좀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첨부 파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첨부 파일을 어디서 받느냐? 인터넷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셔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셔서 저처럼 이제 영진닷컴 이기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진닷컴 수험서 커뮤니티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자, 들어가 보시면 영진닷컴 수험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자료실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 저 같은 경우에는 2급 실기 기본서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파일을 받아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따라 하더라도 뭐 책은 없더라도 이 파일은 좀 있어야 되니까. 자, 2급 실기 기본서에서 여기 7591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첨부 파일 7591 파일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게 되면 이렇게 2025 커말 2급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 상식 기출 문제에서 문제로 바로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식 기출 문제 1회 파일 자,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딱 열게 되면,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계산 작업부터 분석 작업, 매크로 차트 작업까지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완성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엑셀 자체를 아예 처음 써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제 엑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엑셀 프로그램을 딱 처음에 키게 되면은 다 이렇게 선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칸이 다 줄이 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쇄를 할 때 인쇄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지로 나옵니다. 이 선은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쇄가 안 되는 상태로 되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작업 1번부터 이렇게 쭉 써져 있을 거예요.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3번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기본 작업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작업하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작업하는 공간 뭐라고 한다? 시트라고 불러요. 이 시트는 크게 행하고 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행 같은 경우에는 가로줄,
자,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써져 있는 부분 눌러보시면 가로줄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은 가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행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위에 보시면은 이제 A, B, C, D, E, F, G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고요. 열은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세로 부분을, 세로줄을 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네, 이 A, B, C, D를 클릭하면 세로줄이 다 선택이 되겠죠. A, B, C, D를 다 선택하시면 세로줄이 선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장소 이렇게 한 칸 선택이 가능해요. 그죠? 눌러보시면 한 칸씩 한 칸씩 다 선택이 되고,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셀. 행과 열이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셀라고 불러요. 특히나 이제 엑셀에서는 뭐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냐? 특히나 시험에서는 셀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셀 주소. 셀 주소는 항상 열 번호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셀 주소는 B열의 2번 행이니까 B2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 B2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B2 이게 셀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 셀이에요? C6셀이 되겠죠. C열의 6번 행 C6셀 선택해 보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셀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선택하시면 셀 주소가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제가 잡은 게 C2셀부터 C7셀까지 범위를 잡았어요. 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땡땡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콜론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C셀부터 C7셀까지 이렇게 땡땡으로 표현을 한다. 아,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시면 C2셀부터 C7셀까지 범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행과 열, 그 다음에 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을 시트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곳, 위에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뉴가 쭉 나와 있을 거고, 이 메뉴를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리본 메뉴. 이번 메뉴는 기본적으로 홈 탭, 삽입 탭, 그리기 탭, 뭐 페이지 레이아웃 탭 여러 가지 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fx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면 나오게 되는 수식 표시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식 표시줄. 기본적으로 이제 명칭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상시 기출 문제 1회 파일 여시면 기본 작업 1번 있는데, 기본 작업 1번부터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기본 작업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자만 쓰시면 돼요. 타자만 치시면 돼요.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타자만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타자를 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타자를 치실 때도 좀 편하게 치시려면 머리글을 먼저 작성하세요. 주제명, 장소, 지역, 날짜, 그 다음 세로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엑셀은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라면이라고 쓰고 라자만 써도 면이라는 글자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엔터만 치시면 글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서 머리글은 먼저 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쓰실 때 방향키나 아니면 엔터 버튼, 탭 버튼을 이용하시면 마우스를 만지지 않고도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좀 써드릴게요. 다음에 축제, 유채꽃 축제,
탭을 난제 이제 산수유꽃 축제. 자, 그다음에 타자를 치실 때도 이제 버릇처럼 휴엘이 있거든요. 이게 치시고 나서 습관처럼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자를 하나 친 다음에. 근데 스페이스바도 글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시면 오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단어만 적으시고요. 단어를 치셨으면 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할 땐 엔터키 눌러주시면 넘길 수 있어요. 1번 기본적으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하나만 있어도 빵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오타 없이 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사실 뭐 기본 작업 1번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번을 안 하더라도 뭐 충분히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왕이면 5점짜리 맞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제가 충청남도 태안군까지 썼어야 되는데 충청남도 써버리고 엔터를 눌렀어요.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글자를 쓰면 태안군을 쓸 건데 지워져 버려요. 엑셀 프로그램 자체는 새로 셀에다 글자를 입력하면 뒤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충청남도까지 쓰고 뒤에다가 이어서 글자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F2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서가 나오게 됩니다. 깜빡이죠. 이 뒤에다가 태안군 이어서 쓰시면 되고, 자, 대구 달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갑병군, 전라남도 구례군.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패드 이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숫자를 원래 잘 치는데 이 키보드를 이번에 바꾸면서 숫자 키 배열이 조금 달라서 공 치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타자를 다 쳤습니다. 타자를 여기다 쳐버렸구나. 이렇게 타자를 잘못 쳤으면 그냥 잘라내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이용하시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X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옮겨지겠죠. 여러분들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용해서 잘못 입력한 부분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 작업 1번은 타자만 그냥 정확하게 치시면 5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타가 있으면 빵점 처리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 지금이야 데이터가 몇 개 없지만 데이터가 막 한 1000개, 10,000개 있어요. 근데 내가 데이터의 가장 끝으로 이동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가장 밑에, 오른쪽은 가장 오른쪽, 위는 가장 위, 왼쪽은 가장 왼쪽,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가면 셀의 끝까지 이동을 해요. 셀의 끝까지. 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구나. 데이터에 있는 끝으로 이동할 수 있구나. 자, 요걸 이용하면은 범위도 좀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장소 밑에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범위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죠. 자,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우스로 범위를 뭐 직접 잡아도 되긴 하지만 단축키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범위를 잡으실 수가 있다.
여기서 뭐 기본 작업 1번 별거 없습니다. 타자만 치시면 되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계 전공, 가능 전공이라고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고, 기본 작업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입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식을 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이 뭐냐? 자, 기본 작업 2번은 전부 다 홈 탭에서 해결하면 돼요. 전부 다 어디 탭에서? 홈 탭. 여기 보이시죠? 지금 홈 탭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기본 작업 2번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주는 문제구나. 서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뭐 글꼴이라든지 배경색이라든지 글자색이라든지 뭐 글자의 양식이에요. 글자의 양식을 주는 걸 서식이라고 하고, 기본 작업 2번은 홈 탭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1번 문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어 드릴게요. 자, A1 셀부터 G1 영역은, 자, A1 셀부터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 제목이. 그 다음 핵 높이 27. 자,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자, 요 영역이 셀 주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A1 땡땡 G1이라고 써 있어요. A1 셀부터 G1 셀까지. 네,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맞춤은, 자, 여기에 있는 게 가운데 맞춤인데, 얘는 세로 가운데 맞춤, 세로 위로 맞춤, 세로 아래로 맞춤이에요. 얘는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왼쪽 맞춤, 가로 오른쪽 맞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좀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해요. 자, 그러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도 나오고요. 자, 셀 서식 들어가셔서 맞춤 탭 눌러주시고, 자, 가로에 보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나와요. 자, 누르고 확인. 자, 아까 전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랑 차이가 뭐냐? 병합은 셀이 하나로 합쳐진 건데, 얘는 셀은 다 남아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도 A1 셀에만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일 때는 이 영역의 가운데에 글자가 오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셀 스타일 제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셀 스타일은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요. 스타일. 자, 누르셔서 자, 제목 1, 2번 자, 눌러주시면 되고, 자, 핵높이 27주라고 되어져 있죠. 핵높이. 자, 핵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1번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제가 아까 가로줄이 다 선택된다고 했죠. 네, 요 1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핵높이 들어가셔서 27 적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기본 작업 2번에 1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C4셀부터 C9셀, C10부터 C13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3부터 G3셀은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색 4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단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할 셀이, 자, C4부터 C9까지. 자, 그리고 C10부터 C13셀까지인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범위를 먼저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면 다음 범위를 이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C4부터 C9, C10부터 C13셀까지. 자,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A3셀부터 G3셀 영역은, 자, A3셀부터 G3셀. A3 땡땡 G3이라고 써 적혀져 있어요. 자,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색 4. 아까 들어갔던 셀 스타일에서, 자, 황금색 강조색 4.
보이시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마다 뭐 60% 강조색 줄라는 때도 있고 뭐 20% 강조색 줄라는 때도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지금은 황금색 강조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자, C3셀의 구분을 한자로 변환하시오. 뭐 이런 거는 쉽죠. C3셀에 있는 구분을 한자로 변환하시오. 네, 그냥 간단하게 C3셀 클릭하신 상태에서 한자 버튼 누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신 상태에서 한자 버튼. 키보드가 한자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키보드를 새로 바꿔가지고 한자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키보드가 이번에 새로 바꾸면서 한자 버튼이 안 보이네요. 뭘 눌러야지 한자 버튼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좀 읽어보고 설명서를 좀 읽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한자 버튼을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한글 한자 변환하겠습니다. 글자 블록 잡아서 한자 버튼 누르면 되는데 문제 보시고 맞는 한자 찾아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한자가 맞아요. 자, 선택하시고 변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24셀부터 23셀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요일을 표시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자, 다음 문제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문제예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숫자, 그 다음에 문자가 좀 쓰는 방법이 달라요.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샵이나 0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골뱅이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는 샵이나 0으로 표현, 문자는 골뱅이로 표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셀 범위가 아까 보니까 24부터 23셀이었어요. 자, 그럼 24부터 23셀을 범위를 잡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보시면 자, 표시 형식의 가장 밑에 자, 사용자 지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범위 잡은 부분이 지금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죠. 자, 문자기 때문에 샵이나 0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보기를 보시면 월이라고 그대로 나와져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월이라는 글자를 골뱅이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자, 골뱅이를 써주시면 되고 뒤에다가 요일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게 문제였어요. 자, 그럼 뒤에다가 요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큰 따옴표를 붙여 주셔야 돼요. 기능이나 함수에서 문자 쓸 때 큰 따옴표를 붙여야 되는데 최근 버전에서는 안 붙여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긴 해요. 근데 원래는 큰 따옴표를 붙여주는 게 맞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된다? 문자 뒤에 요일이라는 글자를 붙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응용해 보면 골뱅이를 2번 써버리면 월이라는 글자가 2번 나오죠. 월 이렇게 나오죠. 3번 쓰면 3개가 나오고요. 자, 지금 문자 뒤에 요일 붙이는 거니까 문자 뒤에 큰 따옴표 써서 요일자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문제는 안 나온 건데 학점 뒤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위 잡으시고 자, 셀 서식 사용자 지정해서 자, 숫자는 샵이나 0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G표준 바로 밑에 있는 0. 자, 요 뒤에다가 점자 붙이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적어 줄게요. 확인. 자, 그러면 숫자 뒤에 점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도 한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두 자리까지 나오나요? 자, 그럼 소수점을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다시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숫자 뒤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G표준 밑에 보시면 0.00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기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싶으면 0을 하나 더 쓰면 되고, 나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0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제 샵, 콤마, 샵 0. 얘는 뭘까요? 얘는 천 단위마다 쉼표 찍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천 단위마다 쉼표 찍어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천 단위가 아니니까 티가 안 나겠죠. 그럼 어느 때는 샵 쓰고 어느 때는 0 쓰는 거냐? 요거는 뭐 실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필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샵은 의미가 없는 0을 안 써요. 0이 안 나와요. 0은 의미가 없는 0도 나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0.0을 하면 의미가 없는 0이 나오잖아요. 0.00 하면 0.0 요것만 입력을 해도 이렇게 뒤에 의미가 없는 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샵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네. 3점으로만 나오죠. 뒤에는 0이 안 나옵니다. 의미가 없는 0은 나오지가 않아요. 네, 이게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문자리에 요일자 붙이라고 했으니까 골뱅이 뒤에 큰 따옴표 써서 요일이라고 쓰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문제가 끝이에요. 자, 5번 문제 A3부터 G13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자, A3부터 G13까지니까 전체 범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글꼴 바꾸는 거 아래쪽에 테두리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작업 2번인데 뭐 기본 작업 2번은 뭐 몇 번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매번 나오는 문제는 다르지만 전부 다 어디서 해결하시면 된다? 홈 탭에서 해결하시면 된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기본 작업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 작업 3번에서는 보통 4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무작위로 출제가 된다, 랜덤으로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자, 조건부 서식, 그 다음 필터, 그 중에서도 뭐 고급 필터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 텍스트 나누기, 이렇게 4가지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건부 서식하고 필터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좀 쉬워요.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가 좀 어렵고 나머지는 좀 쉽다. 하지만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조건부 서식하고 요 고급 필터가 주로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나왔나 보니까 자, A3 땡땡 A11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금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 나왔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는 당연히 보시면은 이렇게 A 지금 3셀부터 A11셀까지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B열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A3셀에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이시면 수식 입력줄 보면 알 수 있죠. 그다음에 A4셀에도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가 있고 수식 입력줄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B열은 실제로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글자가 없는 겁니다. 자, 이 A열에 있는 이 글자들을 칸에 맞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기능이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텍스트 나누기 범위부터 잡겠습니다. 자, A3부터 A11 영역이니까 자, 저처럼 범위 잡으시고 자, 데이터 탭에
자, 텍스트 나누기 기능 있어요. 중간쯤에 있죠, 텍스트 나누기. 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이랑 너비가 일정함인데, 너비가 일정함은 말 그대로 글자 너비가 좀 일정할 때 내가 직접 선을 그어서 나누는 방법이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은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뭐 딱 봐도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은 구분기호로 분리됨 선택하는 거고, 문제에도 써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 다음 눌러주시고, 구분기호에 우리는 쉼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분기호가 골뱅이에요. 그러면 기타에서 골뱅이 써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구분기호가 쉼표니까 쉼표에 체크. 쉼표에 체크를 하는 순간 쉼표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선이 나누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누르시고요. 자, 가져올 위치가 다르면 이 가져올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 A3셀로 들어가 있죠. 지금은 이 상태로 바로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다. 자, 어려운 거 없죠? 분명히 A3셀에만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D열, C열, D열, E열, F열에 맞게 들어갔어요. 이게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고, 뭐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 작업 3번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계산 작업 일단 건너뛰고 분석 작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두 개가 나오는데, 보통 1, 2번이 7가지 기능 중에서 무작위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분석 작업은 거의 다 데이터 탭에서 찾으시면 돼요. 데이터 탭.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데이터 탭이죠. 자, 뭐 하나만 빼고 피벗 테이블만 빼고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만 삽입 탭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전부 다 데이터 탭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분석 작업에서는 뭐가 나오냐? 정렬,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그 다음 이제 가상 분석에 있는 기능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 자, 그 다음 부분합,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정렬, 통합,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 부분합, 피벗 테이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가지 기능 중에서 두 문제가 무작위로 나옵니다. 분석 작업 1번, 2번에 나눠서 두 문제가 무작위로 나누고요. 저도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무작위로 두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피벗 테이블만 삽입 탭에서 찾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 탭에서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기능이 나왔는지, 분석 작업은 항상 어떤 기능이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떤 기능 나왔나 보니까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구분인 경우 판매이익의 글꼴색이 RGB 25,0,0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정렬 기능이 나왔습니다. 구분을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그리고 동일한 구분인 경우에 판매이익의 글꼴색 RGB 색깔이 나와져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글꼴색이 있는 곳에 값이 위로 표시되도록 정렬해라. 네, 이게 문제예요. 자, 정렬은 뭐 간단합니다.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던 아니면 딱 한 칸만 선택하시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렬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엑셀에는 기서는 기본적으로 한 칸만 선택해도 이 잡혀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칸만 선택하시고 정렬 버튼 눌러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전체 범위 잡고 정렬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 정렬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정렬, 구분을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정렬해야 돼요. 자, 그럼 정렬 기준에 자, 구분 첫 번째 선택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값은 값이냐 색이냐 글꼴색이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이냐인데 글씨로 정렬하는 거니까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정렬이 있는데, 이제 오름차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은 거에서 큰 순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기역에서 히읗 순서로 정렬되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은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순,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 히읗부터 기역 순으로 정렬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 TV, 컴퓨터는 이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창이 떠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정렬하는 걸 등록해 놓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오른쪽에다 새로 만들 거예요. 자, 노트북 엔터, TV 엔터, 컴퓨터 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밑에 노트북, TV, 컴퓨터 이렇게 지정 목록이 뜨게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정렬 방법에 노트북, TV, 컴퓨터가 등록이 됐어요. 자, 이대로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끝났죠? 동일한 구분인 경우에 판매이익의 글꼴색이 있는 값이 위로 오도록 해라. 자, 그러면 기준 추가 눌러주셔서 그 다음은 판매이익, 이번에는 글자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색깔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자, 글꼴색, 자, 글꼴색을 선택하시면 여기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버튼이 있어요. 옆에 화살표 버튼. 자, 눌러보시면 글자가 판매이익이죠. 판매이익. 자, 글꼴색 자동이라고 써 있는 거 눌러보시면 색깔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색깔이 이제 문제에 나온 색깔하고 동일합니다. 어차피 색깔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눌러주시고 자, 확인 눌러주시면 분석 작업 1번 문제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정렬이 됐나 봅시다. 자,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1차적으로 정렬이 됐고, 노트북 중에서도 색깔이 있는 친구가 위에, TV 중에서도 색깔이 있는 친구들이 위에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그럼 분석 작업 1번 문제 끝이고, 자, 분석 작업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석 작업 2번입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에서 무슨 기능이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판매 현황표에서 일반하고 골드, 자, B12셀하고 B13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금 합계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시나리오 기능이 나왔어요. 자, 문제는 일반 셀 B12셀입니다. 다 써져 있어요, 문제. 그 다음에 골드셀 B13셀 변동하는 경우 이익금 합계 H10셀의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나리오 문제에서는요, 항상 이름 정의부터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문제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B12셀은 일반으로 이름 정의, B13셀은 골드로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H10셀은 판매이익 합계라고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 첫 번째 삼각형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시나리오 문제는 항상 뭐부터 이름을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름 상자에서 이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B12셀은 일반으로 이름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자, B12셀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름 상자 누르시고 그냥 일반이라고 치시면 돼요. 엔터까지 눌러주시면 이름 정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 셀의 이름은 이제 뭐가 된 거다? 일반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수식 같은 거 쓰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프로덕트 함수는 이제 곱셈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일반이라고 이름 정의 한 곳하고 10하고 곱할 거면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B12셀하고 10이 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름을 잘못 입력했어요. 이름 정의를 잘못했어요. 다른 데다가 썼던 간에 아니면 이름을 틀렸어요. 수식 탭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 있어요.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잘못 쓰셨으면 꼭 삭제하시거나 편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계속 이름 정의할게요. B13셀은 골드라고 이름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H10셀은 판매이익 합계. 제가 띄어쓰기를 썼는데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름 정의에서는 공백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이익 합계로 이름 정의 세 곳에 이름을 먼저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름 정의가 끝났으면 시나리오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나리오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시나리오의 이름은 인상. 시나리오의 이름은 인상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일반은 15%, 골드는 20%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셀이 바뀌는 시나리오를 구하는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가상의 상황을 부여한 다음에 주고 그 셀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때 쓰는 기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가상의 상황이 문제예요? 일반 셀하고 골드 셀이 변동하는 경우에 가상의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시나리오 1번에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일반이 15%로 바뀌고 골드가 20%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하고 골드 셀을 선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두 개의 셀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같이 잡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22셀, B13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른쪽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시나리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 아까 시나리오 1번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나리오의 이름은 인상 쓰시고요. 변경 셀이 우리가 미리 잡아놓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B12, B13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안 잡으신 분들은 지금 변경 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2번까지 좀 쓰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번 인하겠죠 뭐. 넘겨야 되는데 인하고요. 일반이 10%, 골드가 15% 이렇게 되는 게 시나리오 2번이었어요. 그럼 다시 두 셀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추가 누르고 변경 셀을 다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이라고 했죠. 인상. 변경 셀은 B12, B13셀이었습니다. B12, B13셀.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일반하고 골드의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인상 시나리오는 일반이 15%. 퍼센트 꼭 이거 쓰셔야 돼요. 아니면 0.15라고 쓰시던. 골드는 20%니까 20%. 쓰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상이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추가 눌러서 그 다음 시나리오는 인하.
확인 눌러주시고 변경셀 되어져 있죠. 자, 시나리오 2번은 일반이 10%, 골드가 15%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인상하고 인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자,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표시 버튼을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표시 버튼을 절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나리오 문제는 항상 요약 시트 만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만드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표시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셀 자체의 값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요약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결과 셀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봤죠? 자, 일반 셀, 골드 셀이 변동하는 경우, 이런 가상의 상황이 되는 경우에 입금 합계 H10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결과는 H10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이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분석 작업 2번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지금처럼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예요. 원래 값은 일반이 12%고 골드가 18%였을 때 이 값이었는데 인상되는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인하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값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보는 기능이 바로 시나리오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요약 시트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시나리오 문제고,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들이 셀 주소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름 정의를 꼭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는데 이미 분석 작업 이 시트 앞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분석 작업 1번, 2번까지 오늘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매크로 차트 계산 작업 이어서 할 거고, 일단 기본 작업 1번은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된다. 주의하실 것보다 띄어쓰기 같은 거 쓰지 말아라. 쓰잘데기 없이 정확하게 오타 없이 타자 쳐야지 5점 맞으실 수 있고, 자, 안에서 이동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 안에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 작업 2번 문제는 뭐 하는 문제다? 서식 주는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서식 주는 문제 전부 다 기본 작업 2번은 홈탭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홈탭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서식이라는 건 글자 색깔, 글꼴, 글자 크기 뭐 이런 걸 바꾸는 거였고, 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자, 맞춤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용해 주시면 되고, 행 높이는 숫자 1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아이고, 행 높이 눌러서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타일, 셀 스타일 제목이, 자, 그리고 한자 키가 없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한글 한자 변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병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범위 잡고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을 떼지 않은 상태로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이렇게 병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셀 서식 배웠어요. 사용자 지정 셀 서식 좀 중요합니다.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서 숫자는 샵이나 0으로 표현을 한다. 문자는 골뱅이로 표현을 한다. 오늘 안 배웠지만 날짜 같은 경우에 YYY는 연을 표현할 때, 연도를 표현할 때, MM은 월을 표현할 때, DD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 오늘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는 이렇게 있어요. 테두리, 그다음 채우기 색,
글자색, 그다음에 뭐 정렬 가운데 맞춤 이런 것들, 진하게 기울인 밑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식 줄 때는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문자 뒤에 요일자 붙이는 거였기 때문에 문자는 골뱅이, 큰 따옴표 요일,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만약에 모집 인원 뒤에 명자 붙여야 된다. 자,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자, 사용자 지정에서 쥐표준 바로 밑에 있는 0 안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이기 때문에 0 선택하시고 뒤에 문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인데 기본 작업 3번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누기 기능, 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텍스트 나누기를 할 범위를 먼저 잡고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 기능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미 나눠져 있는데 사람 이름에서 제가 성하고 이름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이름 범위 잡으시고요. 텍스트 나누기. 자, 지금은 사람 이름, 성하고 이름에 구분기호가 없기 때문에 너비가 일정함 누르고 다음 성하고 이름 사이를 마우스로 클릭. 잘못됐으니까 옮길게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성하고 이름 사이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르고 마침까지 눌러주시면 그냥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성하고 이름이 나눠집니다. 회원 구분은 지워졌어요.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7가지 기능 중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고, 처음에 정렬 기능 나왔죠? 자, 전체 범위 잡고 정렬. 자, 구분을 정렬하는 거였는데, 노트북, TV, 컴퓨터는 사용자 지정 정렬해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액의 글꼴색이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자, 선택해 주시고 위에 표시.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었어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 문제였는데 시나리오는 좀 기억해야 될 게 많았죠. 일단은 어디 있다?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에 있고 시나리오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먼저 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떤 가상의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원하는 가상의 상황인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일반과 골드가 변하는 가상의 상황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일반, 골드 두 개를 잡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뭘 누르지 마라? 표시를 누르지 않는다. 시나리오 문제는 항상 요약식 만드는 문제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요거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랑 차트 작업, 그 다음에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